그날 부르의 명곡 스튜디오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먼저 깔려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소리를 지르거나 과하게 분위기를 띄운 것도 아닌데 조명이 켜지고 무대가 정리되는 그 짧은 몇 초 동안 관객석이 유난히 조용했거든요. 마치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요. 오늘 뭔가 제대로 터진다. 그리고 그 예감은 빈에서가 무대에 발을 올리는 순간 현실이 됐습니다. 어린 신동이라는 익숙한 프레임, 나이가 어리다는 선입견, 트로트 천재라는 화려한 수식어. 그 모든 걸 잠깐 옆으로 밀어놓게 만드는 존재감이 있었어요. 누군가는 그걸 카리스마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아우라라고 부르겠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노래로 증명할 준비가 끝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굳이 과장된 제스처를 하지 않아도, 굳이 큰 동작으로 공간을 밀어내지 않아도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고정되는 느낌. 그게 진짜 무서운 무대 장악력이죠. 그 한 줄이 지나가는 동안 스튜디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음이 크거나 소리가 세서가 아니라 소리가 가슴에 정확하게 꽂혔기 때문이에요. 빈에서의 목소리는 늘 좋았지만 이날의 무대가 특별하게 들린 건 단순히 잘 불러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어린 나이임에도 어떤 깊은 감정의 시간을 지나왔는지, 어떤 한을 꾹 눌러 담아왔는지가 소리의 결에서 느껴졌어요. 마치 같은 단어를 읽어도 누군가는 의미 없이 지나가고 누군가는 한 문장으로 사람을 멈춰 세우는 것처럼요. 그녀는 노래를 부른다기보다 살려낸다는 쪽에 가까웠고 그 순간부터 관객은 판단을 멈추고 몰입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공연의 흐름입니다. 평가하러 온 사람이 어느 순간 듣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무대는 전형적인 감동 코드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강요하는 연출도 없고 억지로 격정을 터뜨리는 방식도 아니었어요. 대신 빈에서는 완급을 주었습니다. 어디서 숨을 늘리고, 어디서 감정을 조이고, 어디서 소리를 얇게 만들어서 관객의 심장을 더 가까이 끌어당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음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사를 마무리한다고 들렸어요. 기술로만 올라가는 고음은 화려하지만 금방 잊히고 감정으로 올라가는 고음은 사람의 기억에 남습니다. 이날 빈에서의 고음은 후자였고 그래서 객석이 반응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소리를 지르기보다 먼저 숨을 삼키고 박수를 치기보다 먼저 조용해지고 그 다음에야 터지는 환호. 진짜 좋은 공연을 봤을 때 나오는 리액션이죠. 사실 빈에서라는 이름은 이미 충분히 큰 성공의 상징입니다. 방송 화제성, 조회수, 팬덤, 영향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정상에 가까운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무대가 더 크게 다가온 이유가 있습니다. 빈에서는 늘 강했지만 대중은 때로 그녀를 너무 익숙한 칸에 넣어둔 채로 소비해왔거든요. 워낙 신동이니까, 원래 잘하는 애니까 같은 말로요. 그런데 그 말들은 칭찬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그 사람의 예술을 단순화시키는 덮개가 되기도 합니다. 빈에서는 그 덮개를 그날 무대에서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벗겨버렸습니다. 나를 설명하는 문장은 나이가 아니라 무대다라고 말하듯이요. 그래서 방송을 본 사람들 사이에서 같은 반응이 반복됐습니다. 이건 그냥 잘한 무대가 아니라 빈에서라는 아티스트가 다시 정의된 순간이다. 그 장면을 가장 압축적으로 말해준 사람이 MC 신동엽이었다고 하죠. 무대가 끝난 뒤 그는 빈에서를 향해 더 크게 칭찬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이 말이 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을까요? 빈에서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반대죠. 이미 충분히 유명한데 그 재능의 크기가 어리니까 당연히 기특하다는 시선 속에 갇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아쉬움이 담겨 있는 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대중은 빈에서가 무대에서 어떤 수준을 보여줘도 원래 그 정도는 하지로 넘겨버릴 때가 있었다는 것, 그런데 그게 얼마나 잔인한 평가인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원래 잘하는 사람이 더 잘했을 때 그 순간은 더 크게 칭찬받아야 하거든요. 어린 나이에 그 압박을 견디며 원래 잘하는 사람의 자리를 지켜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무대에서 본 사람들은 알죠. 신동엽의 한마디는 바로 그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너는 더 크게 인정받아야 한다. 이건 위로가 아니라 재평가 요구였고 그 말이 대중의 마음을 대신 말해준 것처럼 들렸던 겁니다. 빈에서는 이번 무대에서 어린아이가 어른 흉내를 냈다. 같은 흔한 스토리로 소비될 만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기 색을 더 선명하게 꺼냈어요. 부르의 명곡이라는 무대는 원곡의 무게가 큰 만큼 자칫하면 원곡을 잘 따라 불렀다 해서 끝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빈에서는 따라가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존중은 하되 복사하지 않고 익숙함은 남기되 결을 바꾸고 결국 빈에서의 버전으로 완성했습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진짜 솔로 아티스트는 무엇을 불렀는가 보다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가에서 갈리니까요. 그날 빈에서는 노래를 빌려온 게 아니라 노래를 다시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은 무대를 보고 난 뒤에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저 부분에서 왜 소리를 그렇게 뺐지? 후렴에서 감정이 왜 그렇게 확 올라오지? 마지막을 왜 저렇게 정리하지? 공연이 끝난 뒤에도 해석이 남는 무대는 드뭅니다. 보통은 좋았다로 끝나는데 이 무대는 왜 좋았는지를 사람들이 분석하게 만들었거든요. 그건 이미 작품의 영역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빈에서의 태도였습니다. 흔히 감동은 표정과 제스처로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지만 빈에서는 그 반대로 갔습니다. 표정은 절제돼 있었고 동작은 필요 이상으로 크지 않았어요. 대신 소리와 호흡, 그리고 가사를 전달하는 입술의 속도에서 감정이 나왔습니다. 무대가 과잉되면 관객은 감정을 따라가기보다 연출을 의식하게 됩니다. 반면 절제된 무대는 관객이 자기 경험을 끼워 넣을 틈을 줍니다. 저 가사가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게 만들죠. 그래서 이날 무대가 더 강하게 박혔다는 말이 많습니다. 감동을 보여준 게 아니라 감동을 꺼내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관객이 스스로 감정을 꺼내면 그건 오래갑니다. 억지로 주입된 감동은 금방 식지만 스스로 꺼낸 감정은 기억에 남습니다. 이 무대 이후의 분위기도 흥미롭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클립이 퍼지고 댓글이 쌓이고 짧은 영상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빈에서 노래 잘한다에서 멈추지 않고 빈에서는 그냥 보컬이 아니라 이야기꾼이다. 빈에서는 장르가 트로트가 아니라 빈에서다 같은 식으로요. 이건 팬들만의 언어가 아닙니다. 원래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반응하기 시작할 때 나오는 변화예요. 특히 더린 트로트 가수라는 타이틀이 여전히 따라다니는 건 사실이지만 그 타이틀이 더 이상 그녀를 규정하지 못하는 지점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빈에서를 오디션 출신으로 설명하기보다 그날 무대를 한 사람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이게 솔로 아티스트로서 가장 강한 전환점입니다. 이력서가 아니라 장면으로 남는 것.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빈에서의 커리어는 어린 나이부터 성공과 부담이 같이 움직여왔습니다. 주목받는 사람일수록 더 잘해야 하고 더 잘해야 하는 사람일수록 흔들릴 때 더 크게 비난을 받죠. 특히 어린 여성 솔로 가수에게는 이상한 이중잣대가 붙을 때가 많습니다. 실력도 증명해야 하고 이미지도 관리해야 하고 어른들의 기대도 맞춰야 하니까요. 그런데 빈에서는 그 수많은 조건 속에서도 결국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자신을 지켜왔습니다. 노래로요. 말이 길어질수록 논란이 생기고 설명이 많아질수록 오해가 생깁니다. 하지만 무대에서 한번 제대로 보여주면 그날의 소리가 설명을 대신합니다. 이번 부르의 명곡 무대가 바로 그 역할을 해버렸습니다. 빈에서가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쌓인 이유를 한 번에 증명해버린 거죠.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 무대 이후 빈에서는 뭘 할까? 보통 이런 임팩트 있는 무대가 나오면 업계는 바로 움직입니다. 방송 관계자들은 이런 무대가 또 가능하다면 다음엔 어떤 콘셉트가 좋을까를 계산하고 브랜드는 이 감정선을 우리 캠페인에 붙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팬들은 다음 앨범은 어떤 결이 될까를 상상하죠. 빈에서는 이미 다양한 음악을 해왔지만 이번 무대는 특히 스펙트럼이 더 넓다는 확신을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대 자체의 흐름을 설계하고 관객의 감정을 리드할 줄 아는 타입이라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즉, 앞으로는 장르보다 프로젝트가 먼저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어떤 장르를 하느냐보다 어떤 메시지와 어떤 무대 언어로 관객을 만날지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